베테랑 2가 개봉을 한다는데 베테랑 1을 너무 예전에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베테랑 1을 짤로만 봐서 잘 모르는 분들, 영화를 제대로 본 적 없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베테랑 1 스토리 주요 흐름 그리고 주요 인물들 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베테랑 2라는 영화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요즘 영화와 다르게 이 영화는 수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개봉한다는 데 있어요. 아마 추석 연휴 시즌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특별한 점, 베테랑 1편이 2015년에 나왔거든요. 9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지금 20살인 분들이 11살 때 베테랑 1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지금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로 살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이 20대 솔로일 때 베테랑 1을 봤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 나온 김에 떠올려보자면은 2015년에 나왔던 노래 뭐가 있는지 알아요? 빅뱅의 뱅뱅뱅. 무한도전 영동 고속도로 가요제에 나왔던 박명수 아이유님의 레옹. 그게 9년 전 노래예요.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받아들이세요. 아무튼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베테랑 1을 분명히 극장에서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정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의 주요 스토리 흐름. 사실 공개된 베테랑 2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편이 1편과 굉장히 톤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1편의 내용과 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개별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편의 내용을 너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1편을 그냥 보시면 돼요. 넷플릭스에도 있거든요. 지금 다시 봐도 재밌으니까 그냥 1편 풀로 제대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없으실 분들을 위해서 1편을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하자면,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대기업 건물 높은 곳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기사는 하청업체에 고용돼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평소에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건 기본이고요. 부당한 이유로 일감까지 끊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다가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인 줄 알았는데, 사건 당시 대기업 건물에 같이 방문했던 기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아들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대기업 건물 안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이 내용 자체도 조금 석연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증언을 서도철이라는 형사가 듣게 됩니다. 이 서도철이라는 형사는 화물기사의 차를 얻어타기도 하고 작전 중에 이랬던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증언하는 걸 듣고 나서 이 사건 내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사건이 한 명의 재벌 3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태호라는 인물이 관련돼 있었는데 신진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재벌 3세고요. 그 재벌가 안에서도 완전 망나니로 평가받는 개차반 인생이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마음가짐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누구에게라도 갑질 오브 갑질, 분노 조절 장애 성향, 거기에 약물까지 복용하는, 그야말로 좋은 구석 찾기가 봄에 미세먼지 없는 날 찾기보다 더 어려운 그런 인간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조태호 때문에 화물기사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거고요. 이걸 대기업이 은폐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서도철은 이 사실을 밝히고 공론화하고 결과적으로 조태호를 체포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반대로 조태호 주변 사람들 그리고 신진그룹이라는 대기업은 이 사건을 숨기고 서도철을 사건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도철의 강한 의지와 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경찰의 단합력 덕분에 대한민국 최초로 경찰이 대기업 라인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조태호라는 악인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게 간략하게 정리했던 1편의 스토리 흐름이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베테랑 1을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베테랑 2편의 예고편을 보면은 1편이랑 분명히 개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 정혜인 배우가 합류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죠. 근데 예고편을 보면은 정혜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서도철에게 나는 당신이 조태호를 잡는 모습을 보고 경찰이 됐다,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1편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서도철 형사가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캐릭터로 넘어갑시다. 제일 먼저 시리즈의 주인공 서도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의 형사입니다. 1편 기준 아직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형사이기 때문에 베테랑이고요. 사건이나 인간에 대한 이 감, 촉 좋고요.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식, 팀원들을 통솔하는 팀워크, 딱히 빠질 게 없는 팀의 에이스입니다. 1편을 보면은 오프닝부터 러시아 범죄 조직까지 얽혀있는 중고차 사기 사건을 해결하면서 인지도가 이미 꽤 있는 상태고요. 재벌 3세 조태호랑 명동 한복판에서 추격전을 벌이고 그와 엄청난 몸싸움을 거친 뒤에 체포하는 모든 과정이 명동에 있던 모든 분들의 핸드폰에, 또 거기 있던 CCTV에 다 찍혔기 때문에 아마 1편의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좀 떨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뇌피셜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 모습을 보면은 뭐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뭐하냐 안 차고? 행동 거지도 조금 헐렁헐렁 능청능청스러운 데다가 굉장히 승진하고 싶어서 안달난 꽤나 속물적인 모습도 있거든요. 하지만 경찰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런 약자를 괴롭히는 불안당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 이게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딱 선을 긋고 올바르게 행동할 줄 아는 강직한 면이 있는 사람이죠. 그 유명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대사가 이 서도철 형사의 대사예요. 뭐 그 대사만 봐도 서도철 형사라는 사람의 색깔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이 경찰로서가 아니라 그냥 실제 삶을 살짝 봐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를 팼다, 때렸다 라고 말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애가 누군가를 때려서 깽판 물어주는 거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어디 가서 얻어맞기만 해서 병원비 내는 거는 못 참는다, 이런 얘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하다가 아내한테 잔소리를 막 듣기도 하는, 뭔가 애초에 꽤나 사고 많이 치면서 자랐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범죄자 체포 과정에서도 살짝 내비쳐져요. 이 서도철이랑 같이 일하는 팀장은 저거 사람 패고 싶어 갖고 경찰 된 건데, 이런 드립을 날리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체포 과정에서 변호사 불러! 이런 말을 할 경우 눈이 뒤집어서 추가 폭행을 해갖고 이제 팀원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얘를 때리기 전에 자기 몸에 먼저 상처를 내고 그 상처 낸 도구를 범죄자한테 쥐어주면서 네가 나를 때려서 상처 낸 거야? 지금부터는 정당방위야? 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대는 나름 철두철미한 모습도 있습니다. 뭐 그의 특징이죠. 그리고 뭐 강력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다 보니까 자기 한 몸 지키는 거 차고 넘칠 정도로 잘해요. 싸움을 잘해요. 근데 전투 스타일을 보면은 범죄도시의 마속도, 마동석 배우 캐릭터처럼 복싱 위주의 주먹으로만 상대를 엄청 때리는 그런 느낌의 액션은 아니고요. 주먹도 쓰긴 하지만 뭐 팔꿈치로 때린다던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상대방을 손바닥으로 제압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효율적으로 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나오고요. 아주 중점적으로는 자기가 처한 공간과 이 공간 안에 있는 물건들을 활용하면서 재치있게 싸움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액션을 보는 재미가 좀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게 우리의 주인공 서도철이고요. 이 서도철이 속해 있는 팀의 팀장 오재평이라는 팀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극중에서 이름이 딱히 강조되진 않아요. 그냥 뭐 오 팀장, 뭐 서도철은 형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그 정도로 서도철과는 굉장히 오래된 끈끈한 사이고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지켜주고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당연히 팀장이니만큼 서도철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할 동안 팀장은 한 발 뒤에서 컨트롤 타워로 움직이는 게 영화에 좀 많이 비춰졌었죠. 물론 중요한 순간엔 자기가 실전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오 팀장과 서도철이 속해 있는 팀에는 3명의 팀원들이 더 있습니다. 먼저 봉윤주라는 형사가 있어요. 이 인물도 이름으로 딱히 많이 불리지 않고요. 미스봉이라는 애칭으로 1편에서 많이 불립니다. 1편을 보면은 뭐 연기 너무 못한다고 서도철에게 잔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도철이랑 같이 막 커플 연기를 하면서 사기꾼들을 체포하는데 활약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CCTV 봐야 되는데 TV 보고 웃고 있다가 놓칠 뻔한다던가 어떤 장면을, 혹은 범죄자를 잡으려고 온몸을 던지는데 타이밍을 잘못 잡고 그냥 어디 부딪히고 기절해버린다던가 이런 살짝 헐렁한 모습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막 기가 죽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상사가 막 뭐라 그래도 자기 할 말이 있으면 따박따박 자기 논리로 대답도 잘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성격이죠. 그리고 1편에서 약간 시그니처처럼 찰지게 딱 욕설을 날리면서 발차기 혹은 드롭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몇 번 나와요. 근데 2편 예고편에도 그런 드롭킥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살짝 등장하니까 이게 이 인물의 시그니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편 기준으로 운전을 굉장히 못하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2편에서는 운전 실력이 늘었을지가 은은한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형사 왕동현이라는 형사가 있습니다. 역시 이름으로 대단히 불리지 않아요. 이 인물의 특징은 서도철 형사 팀 내에서 가장 몸 관리를 열심히 하는 인물이라는 점. 체력 단련실에서 항상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등장하고요. 쇠질을 너무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테이핑을 덕지덕지 하고 다니는 게 또 이 캐릭터의 시그니처처럼 나오기도 했어요. 뭐 그만큼 힘써야 될 때 힘을 잘 써주기도 할 거고요. 과연 그는 2편에서도 여전히 몸 관리를 잘 하고 있을지, 아니면 이런 힘캐적인 모습에 다른 매력이 더 추가가 됐을지 역시 캐릭터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 형사 윤시영, 역시 이름으로 많이 안 불립니다. 그냥 막내요. 막내야 뭐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이 막내가 1편에서 오 팀장과 서도철과 함께 누군가를 잡으러 어딜 갔다가 거기서 배에 칼을 맞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우리 막내 건드려 이걸로 자기 동료 경찰들을 굉장히 단합시키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해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막내가 아직도 막내로 불리고 있을지 혹은 후배가 들어와서 이제는 막내를 탈출했을지 개인 캐릭터적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가 서도철이 속해 있는 팀의 멤버들이고요. 이 멤버들 외에도 공식적으로 2편 복귀가 확정된 캐릭터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캐릭터들 살짝 살펴봅시다. 먼저 서도철의 아내 이주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이 인물은 출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큰 임팩트를, 멋있는 임팩트를 남긴 인물입니다. 일단 성격적으로 조금 헐렁하고 외부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밖에 많이 나가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의 행정을 도맡아서 처리하는 느낌이 있고요. 무엇보다 1편에서 서도철이 조태호 사건을 해결하려고 이 신진그룹이라는 대기업을 막 들쑤시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은 이거를 빨리 은폐시키고 싶고, 이 과정에서 이 대기업 사람이 서도철의 아내 이주연을 찾아옵니다. 명품백과 돈을 막 주면서 뇌물을 줄라 그래요. 남편분 좀 자제시켜주세요, 이런 거. 근데 이 상황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를 매수하러 온 상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절대 자기가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관객들에게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길로 남편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너 나랑 결혼할 때 뭐라 그랬냐?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는 않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너 이거 나 왜 쪽팔리게 하냐? 너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우리 돈 없다고 자랑하고 다니냐? 왜 대기업 사람이 나한테 뇌물을 주러 오냐? 이러면서 남편 잡돌이를 제대로 해요. 그러면서 서도철에게 또 경각심과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효과를 주고 떠나죠. 심지어 떠나기 직전에 사실 가장 쪽팔렸던 건 그 뇌물에 인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기도 하는, 솔직함과 당당함을 둘 다 갖고 있는 굉장히 멋진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편에서도 서도철이라는 인물의 든든한 정신적 아군이자 그의 나침반 역할을 좀 잘 해줄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명 캐릭터, 의외의 복귀 캐릭터 전성호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까 1편 내용 설명할 때 화물 기사가 돈도 못 받고 막 부당하게 일감 끊겼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화물 기사를 고용했던 하청업체 관리소장이 전 실장 전성호예요. 이 인물이 중간에서 돈도 많이 가로챈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 화물 기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니까 대기업에서 야 걔네 다 잘라 해고 통지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고를 한 다음에 화물 기사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끝까지 돈도 안 주고 이러면서 모든 사건이 사실 시작됐던 거죠. 근데 이 전성호 전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직 조직원이에요. 맘모스파라는 조직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 사람한테 대단히 덤비기도 뭐해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실제로 포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신진그룹이랑 얽혀 있으니까 서도철 형사를 죽여줄 만한 사람을 자기가 신진그룹에게 연결을 해준다던가 이 살인 계획을 세워준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꽤나 여러 가지 수완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편 마지막에 조태호가 체포돼서 들어갈 때 관련 인물로 함께 체포돼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2편 예고편에서는 이 감옥살이를 끝내고 나온 것 같이 등장을 합니다. 살인은 살인이야. 그래서 저는 처벌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2편 출연 예고가 된 상태고요. 1편 기준으로 당시 하청업체 관리소에서 일하던 직원이랑 사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친구도 2편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박승환, 혹시나 싶었는데 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예고편을 통해서 등장이 예고된 캐릭터입니다. 1편에서 명성일보라는 신문사의 기자로 등장했었어요. 서도철과 좀 친분을 유지하면서 이 언론사 쪽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보를 좀 준다던가, 혹은 서도철이 활동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여론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사를 써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도철에게 도움을 주는 좀 아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일방적으로 도와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서도철이 자기가 지금 담당하는 사건들의 정보들을 좀 제공해주고 특종 기사, 속보 기사 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등 서로가 일적으로 윈윈하는 관계인 게 1편에 등장합니다. 2편에서도 뭔가 서로 돕는 관계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베테랑2 보러 가기 전에 알면 좋을 법한 베테랑1의 스토리 주요 흐름 그리고 주요 인물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베테랑2를 보러 가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이렇게 바라면서, 혹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